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2019년의 마지막 토요일이죠. 이제 나흘 지나면 2020년 경제는 새해가 밝습니다. 저희 황태순TV가 지난해 2018년 11월 13일에 첫 방송을 갖다가 내보낸 이후에 이제 1년하고도 1년 한 달이 더 넘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좀 올 한 해도 굉장히 다사다난했습니다만은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어떤 큰 트렌드가 보입니다. 우선 당장부터 2016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2016년 그해 4월에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참패했죠. 일당의 자리를 민주당에 내어주었고 민주당은 기세등등하게 결국 그해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게 이릅니다. 2017년 3월 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3월 말에 구속 수감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5월에 대통령 선거 있었죠. 나름대로 보수 중도에서 어느 정도 저항선을 쳤습니다만은 저항선을 쳤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41.1%라는 그야말로 별로 높지 않은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할 거 없이 그냥 질이 멸렬한 상태가 되었죠.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마자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작년 2018년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평화쇼 그런 분위기에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고 그 다음날 6월 13일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보수 정당으로 봐서는 역대급 패배, 괴멸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패배했고 2017년 대선에서 패배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거의 괴멸적 위기에 몰렸었죠. 이쯤 되면은 그야말로 옛날 안희정 씨나 이해찬 씨가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패족, 그야말로 정당이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증발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까지 몰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작년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절반은 항복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문재인이 좋다고, 그래도 민주당 정권이 잘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았죠. 결정적 틈새는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에 있던 김태우 수사관의 양심 있는 그야말로 역사에 대한 증언. 근데 곧 이어서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의 그 어떤 양심에 호소하는 증언들이 2019년 새해를 열게 됩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2019년은 선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입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또 2020년 총선, 2019년. 그래서 뭔가 이 선거가 없는 이 해에는 뭐 어느 역대, 어느 집권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자기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또 대통령으로 봐서는 선거가 없는 해에 좀 부담 없이 어떤 자기의 어떤 정책을 밀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안 됐어요. 2019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야말로 뒤죽박죽인 한 해, 잊고 싶은 한 해, 정말 악몽 같은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2019년 열자마자 김태우, 신재민의 그 어떤 양심적 증언에 대해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야말로 지청구를 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바로
김정숙 여사의 가장 절친이라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의 어떤 묻지마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뒤죽박죽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뭔가 연초부터 조짐이 안 좋았죠. 2월이 되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의 2월 말로 준비되어 있던 미국 제2차 정상회담,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열렸습니다. 베트남.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었죠. 자, 이번에 보면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뭐 적당히 사인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 말로 이제 뭔가 자기도 무언가 이제 바람을 잡으려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은 파탄났죠.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또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그 이러저러한 일로서 검찰에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이 되니까 3월은 저는 한마디로 윤주호의 달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6박 7일 갔다 오자마자 얼굴이 시퍼래갖고 버닝썬, 김학의, 윤주호 사건 샅샅이 밝혀내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버닝썬 사건 털다 보니까 윤 아무개 총경, 뭐 경찰총장이라는 사람 이야기 나와서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보면 곤란해졌고, 윤주호는 그야말로 한 달 넘게 생쇼를 했습니다마는 윤주호의 거짓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죠. 김학의 문제 그렇게 파고 대통령이 엄명까지 내렸습니다마는 최근에 김학의 무죄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해 3월 20 며칠이던가요? 서해 수호의 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눈치 보면서 서해 수호의 날 가지 않고 대구 칠성시장 갔는데, 문제는 얼굴로는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자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만 바로 옆에는 기관단총으로 중무장한 경호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의 위선이 드러나게 됐죠. 또 이 무렵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여기죠, 흑석동 몰빵 투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4월 접어드니까 4월에서 창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의외로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선전했어요. 물론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붙기는 야권 단일 범여 단일 후보인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이제 빠지를 달았습니다만은 그날 거의 새벽까지 엎치락 뒤치락, 사실 갖다 여영국 후보 입장에서는 용궁 갔다 오는 그런 분위기였고, 이런 속에서 강원도 산불이 났고 드디어 대형 사고 터지는 가운데 KBS에서는 재난 주간 방송인 KBS는 내몰라라 하고 김재동 그거 내보는 게 바빴습니다. 그런 가운데 4월에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는 가운데 범여, 요즘은 1+4라고 합니다만 범여가 패스트트랙의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태우게 됩니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북한이 본격적으로 미사일 및 장사정법, 뭐 그쪽으로는 대구경 방사포라고 합니다만은 도발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는 서훈과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몰래 비밀 회동하다가 들통이 나는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월 8일이던가요? 취임 2주년 앞두고 KBS 송현정 기자하고 1대1 인터뷰하다가 그야말로 국민적 망신을 자초한 그 5월이었습니다. 자, 여름이 되면서 6월로 이제 접어듭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6월 25일은 6.25 동란, 6.25 전쟁, 북한의 6.25 남침이 있었던 그 달입니다. 이때 보면 또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
김원봉을 그렇게 칭송했던 거예요. 김원봉. 정말 집요하게 칭송합니다. 칭송하는데 제야에 보면 운동권의 대부를 할 수 있죠. 장기표 씨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격탄을 퍼붓죠. 내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운동권 사구라다. 지금 문재인에게는 최순실이 10명도 더 있다. 라고 직격탄과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아서는 감추고 싶은 부분을 갖다 드러내버렸죠.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해 6월달에 시진핑이 평양을 갔다가 평양의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체제를 갖다가 사실상 인정하고 보호해 줍니다. 시진핑을 갖다가 맞은 김정은의 얼굴은 진짜 얼굴이 막 빛이 나고 얼마나 기뻤으면은 꽃 전해주는 화동을 갖다가 잡아먹을 듯이 뽀뽀하고 그러더군요. 이제 살았다 하는 안도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날 오사카 G20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가 판문점에 와서 김정은과 만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연출했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들러리섰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것이 결국 트럼프나 문재인 두 사람에게 발목을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될지 아마 두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7월 되자마자 일본에서는 불화수소, 에칭가스라고 그러죠. 불화수소 등 3개 물자를 갖다가 대한민국이 그 관리를 잘못해서 북으로 넘어간 그 안보상이 좀 우려가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수출 규제를 하게 되고 이제 한일 갈등이 본격화되고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순신 장군과 호남 주민들은 12척의 배로 때려 부수고 그다음에 조국 씨 같은 경우는 녹두가 그 사진을 올리고 죽창을 들자 그야말로 그 결사 일본과 한판 겨루겠다는 그런 전의를 다지면서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 그 모임을 부산에 있는 거북선의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민족 감정을 갖다가 부추기면서 뭔가 기세를 잡으려고 했죠. 그런 가운데 8월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7월달에 보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죽창가를 부르면서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던 조국 씨가 8월 초에 법무장관 지명된 지 얼마 안 돼서 드디어는 그 조국 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대 최악의 동문 1위에 조국을 갖다가 꼽게 됩니다. 투표한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른바 조국 게이트가 8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조국 게이트가 터지자 화급해진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건드려서 안 될 지소미아 파기라는 자해적 행위를 갖다가 벌이게 됩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나를 무릅쓰고 조국 임명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임명되자마자 조국 법무장관 임명되자마자 어떻게든지 윤석열 검찰을 갖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다 계속 내놓고 그 다음에 검찰을 갖다 옥죄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이 됐습니다만은 이미 한 달 반이 지나면서 조국 법무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겁니다. 또 그것을 그런 걸 번연히 알면서도 조국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고 그것이 10월 3일 광화문에 수백만이 모였던 광화문 집회 10월 9일 수백만이 모였던 또 광화문 집회입니다. 물론 좌파 쪽에서는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조국을 수호하자 윤석열을 물러나라 맞불을 놓았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10월 14일 조국이 법무장관 사퇴하게 됩니다. 조국이 사퇴함으로써 그동안 조국 수호에 가장 앞장서면서 세치 혀를 올렸던 유시민, 공지영 등이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월 하순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1월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에요. 국민과의 대화 다 잊어버리셨죠? 참 삼류 코미디 같은 쇼, 블랙 코미디를 갖다가 국민들과의 대화를 보는데 이미 이쯤 되니까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건 터지죠.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의 그 당시에 황운하 건이 터지죠. 그 다음에 계속 줄지어 터지는 가운데 이제 화급해진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만나는 무릅쓰고라도 11월 중에는 선거법과 패스트트랙을 갖다 통과시키겠다고 아주 무리수를 두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12월이 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보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그야말로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모든 것이 거의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어제 그러니까 12월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무리의 무리수를 두어가면서라도 선거법 통과시켰는데 문제는 그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라는 게 이게 결국 내년 4.15 총선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민주당을 갖다가 몰락시키는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쩔 수 없죠. 저렇게 보면 흔한 얘기로 그것은 어떤 깡패 같은 짓, 양아치 같은 짓을 하면은 정당방위 할 수밖에 없죠. 비례한국당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비례한국당 만들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비례 민주당 만들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어쨌든 2020년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어느 총선도 예를 들어 달리 방도가 없는 야당을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1978년 10대 국회의원 총선 때도 야당이었던 당시 신민당에게 1.3%의 포인트에 1.3% 포인트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 1.3% 포인트의 승리가 결국은 박정희 유신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 2017년, 2018년 이 3개년도는 보수가 마치 적폐 사냥에 나선 사냥꾼들에게 몰리는 늑대에게 몰리는 토끼마냥 이리저리 몰려다녔던 그 3년이라면 2019년 올 한 해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봐도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그러니까 저쪽도 보면 나름대로 전열을 가다듬는 가운데 지금 나름대로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자유우파 쪽에서도 물론 전체적인 퍼센테이지에 좀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만은 가중치를 두자면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나름대로 단단하게 보면은 공격선을 갖다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힘이 부닥치는 것이 내년 4월 15일 총선입니다.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거는 죽어도 보수 우파다 하는 사람 35. 아니야. 나는 최소한 저놈들은 정말 싫어. 나는 죽어도 난 김대중 노무현 편이야. 라는 사람 35 있습니다. 문제는 가운데 있는 30입니다. 이 중도가 결정하죠. 이 중도 사람들은 보통 여론조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죠. 왜요? 내가 그 허구한 날 할 일 없이 내가 그 무려 가다가 그 5분 내지 7분 걸리는 거 갖다가 끝까지 받고 앉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투표장에 나옵니다. 이 중도가 결정하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 민주당도 마음 놓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악을 쓰고 내일 모레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검찰을 무력화시켜서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 꺾이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일당의 자리를 갖다가 한국당 및 비례한국당한테 넘겨주었을 때
대비하는 거죠.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알 겁니다.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말 그대로 레임덕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17, 18, 19, 20 4년 차거든요. 4년 차 대통령, 그것도 총선까지 끝난 대통령은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이제는 내년 7월 1일로 지금 출범 예정 계산하고 있는 공수처 나오기 전에 검찰이 뭔가 확실하게 정리할 건 정리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2019년이 팽팽한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서는 악몽의 한 해였다면 2020년은 그 악몽 같은 꿈이 현실화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2019년을 갖다 마무리하면서 2019년 한 해 있었던 큰 흐름을 갖다 정리해드리고 2020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